경비 주제에 어딜 대들어?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여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쇠한 경비원에게 젊은 남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박동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박동수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왔고 정년퇴직 후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아내와 소박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출가에 바쁘게 살고 있었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점점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남은 생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을 써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라 이거라면 할 수 있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다행히 채용이 됐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보, 그 나이에 무슨 경비원이야. 그냥 편하게 지내요. 아마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저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이 성격을 아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경비원 박동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부터 저는 이곳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대기업 임원, 사업가,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경비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1202호 강지훈, 그는 유독 저를 하찮게 대했습니다. 강지훈은 유명 IT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사업가로 이 아파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층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도 늘 깔끔했지만 그 태도만큼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단지를 돌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1202호 강지훈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보더니 손짓을 하며 불렀습니다. 야, 경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야라고 불렀다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일단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살짝 내리더니 손가락으로 차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 좀 열어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리모컨 버튼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차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지훈은 아무런 감사의 말도 없이 시선을 돌린 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경비실 앞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강지훈이 커피를 마시며 걸어오더니 다 마신 컵을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어이 경비, 이거 치워. 컵이 땅에 떨어지며 남은 커피가 튀었습니다. 제 구두에 커피 자국이 묻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님, 쓰레기는 직접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다 못해 정중하게 말했지만 강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경비원이 뭐하러 있는 건데? 이런 거 주워서 치우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파트 관리용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지 내 도로에서 강지훈이 차를 세워두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차한 자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이었고 규정상 그곳에 차를 세우면 안 됐습니다. 입주자님, 죄송하지만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그런데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살짝 내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이래라 말아야 내가 어디에 주차를 하던 뭔 상관이야. 여기는 소방차 전용 구역입니다. 혹시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됐고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슈. 그리고 말투가 왜 그래?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릴 뻔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일한 이후 저는 여러 번 무시를 당했지만 이보다 노골적인 조롱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주차된 차가 단지 출입구를 일부 막고 있었고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차가 또 강지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1202호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강지훈이 경비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봐 경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내가 무슨 불법 주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안에 잠깐 세워둔 건데 굳이 방송까지 해? 다른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럼 조용히 와서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일부러 나 창피 주려고 방송한 거지. 보자 하니까.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저런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 삶이 낫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강지훈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지훈의 무례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부터 그는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보다 한참 아래의 존재로 확실히 짓밟아야겠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핀의 힐스 입주민 단체 채팅방. 저는 경비원이기에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끼리는 활발히 소통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다급한 얼굴로 경비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경비님 혹시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단톡방이요? 거긴 제가 못 보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살짝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지훈. 솔직히 말해서 경비원이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요. 우리 아파트 수준에 맞게 좀 더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입주민 A. 맞아요. 택배도 늦고 가끔 방송도 더듬거리시더라고요. 그냥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요? 다른 입주민 B. 아침마다 인사하시는 건 좋은데 확실히 나이 때문인지 동작이 느려 보이긴 해요. 대놓고 나이든 경비원을 쫓아내자는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젊음을 바쳐 땀 흘렸고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이 글에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입주민들은 조용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평소 저를 친절하게 대하던 1605 젊은 부부나 매일 아침 저에게 인사를 건네던 903호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인데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평소 인사도 잘하던 한 입주민이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볍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본 이후 저를 향한 무언의 거리감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제발 조용히 지나가라 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비실을 지나치던 순간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방송할 때 좀 또박또박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방송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발음도 잘 안 되시나 봐요? 그 말에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 그리고 강지훈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택배 분류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내가 시킨 택배가 분명히 오전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왜 저녁까지 안 가져다 주셨어요? 이럴 거면 경비원이 왜 있는 거예요? 사실 택배는 물량이 많을 때 늦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비원이 제 일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지훈 씨, 택배 물량이 많으면 순서대로 가져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이런 얘기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는 좀 알아서 물러날 때도 되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이며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더 버틸 이유가 있을까? 아파트 입주민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입주민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단톡방 이후로 은근한 무시가 계속되었고 강지훈 같은 사람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깔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무렵 저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1703호의 한 노신사. 그가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경비님, 힘내시게.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곧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된 걸까?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출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발이 곱게 빛나는 노신사 한 분이었습니다. 80대는 좋게 넘어 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경비님, 이거 따뜻한 차입니다. 날이 쌀쌀하니 한잔 하시지요. 그제야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1703호에 사는 조태성 어르신.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주민이었지만 그동안 입주민 행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가 그저 은퇴한 노인이라 생각했기에 조태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어르신.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신지요? 조태성 어르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비님, 힘내시게.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분만큼은 제 처지를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또 한가하게 차 마시고 계시네요? 경비원이 일도 안 하고 이런 데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는 조태성 어르신을 흘깃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이 아파트 주민이신 건가? 그 말에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지훈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태성 어르신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강지훈은 어딘가 기분이 나쁜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긴 요즘 웬만한 노인들도 자식들이 다 아파트 한 채쯤은 사주죠. 근데 어르신, 이런 비싼 아파트에 살려면 경비. 아저씨랑 노닥거릴 시간에 자식들한테 신세나 좀 덜 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태성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했던가?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조태성 어르신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가 투자한 회사 대표가 자기 이름도 모른다면 곤란할 테니까. 강지훈의 표정이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네. 조태성 어르신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회사 KJ테크, 그곳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강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래. 내가 바로 그 설마일세. 그 순간 강지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노신사가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강지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구먼.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어떤지 아나? 강지우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천천히 강지훈 앞으로 다가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지.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이 강지훈의 몰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조태성 어르신의 말을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조태성 어르신. 그가 강지훈의 회사 KJ테크에 투자한 최대 주주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지훈은 황급히 웃어 보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 제 회사를 알고 계시다는 게 혹시 진짜 투자자신가요? 조태성 어르신은 천천히 강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KJ테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지. 하지만 지금 보니 내 투자금이 참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구먼. 강지훈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강지훈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는 내 투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항상 관심을 두는 사람이네. 그런데 내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니 내 결정을 다시 고려해 봐야겠군. 강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성 어르신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방금 나보고 자식들한테 신세나 지라고 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내 자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네 회사가 내 돈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야. 강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몇몇 입주민들도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703호 어르신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 나도 몰랐네. 강지훈, 저 사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강지훈은 안색이 새파래지더니 허겁지겁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따라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태성 어르신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강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경비님, 제가 괜한 말로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사실 저는 경비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제야 저는 강지훈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로 태도를 바꾸며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모습. 하지만 조태성 어르신은 이미 그의 본색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박경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태성 어르신이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강지훈 씨는 처음부터 저를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비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일부러 무시하는 말을 던지며 괴롭혔습니다. 단톡방에 험담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내려 했지요.
지금도 그저 상황이 불리하니까 사과하는 척하는 것뿐이지요. 강지훈은 다급히 저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박경비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그러나 조태성 어르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됐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 나네. KJ테크 건으로 이야기 좀 하세. 대표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보고 나니 이제 내 돈을 더 맡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강지훈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조태성 어르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한 번만? 자네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박 경비한테 단 한 번이라도 존중을 베풀었나? 아니지.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았겠지. 그럼 자네도 그렇게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강지훈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태성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자네, 이제 그 회사 대표 자리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걸세. 강지훈 씨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강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치 선고처럼 내려졌고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 자리라니요.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했지만 조태성 어르신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KJ테크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나? 그리고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나? 자네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군. 신뢰할 수 없는 경영자에게 더 이상 맡길 이유가 없지. 그 순간 강지훈 씨의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땀을 연신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모양이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조태성 어르신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 내 투자금 회수 절차 바로 진행하라고 하게. 그리고 KJ테크 이사회에 연락해서 대표 교체권을 논의하라고 전해. 강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조태성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아, 안 됩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조태성 어르신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네가 기회를 줬어야 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박 경비 같은 분들이야.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했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마치 쓰레기 취급을 했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그런 인간들이야. 힘 있는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자에게는 군림하려 드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내 투자금 한 푼도 쓸모없는 돈이지. 강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을 듯한 자세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태성 어르신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입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거만하던 강지훈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속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시달렸는데
1703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그때 조태성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박경비, 이제 좀 속이 후련한가?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조태성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자네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일했어. 그런데 그런 자네를 보고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강지훈 씨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조태성 어르신의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KJ테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에서는 강지훈 씨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결국 대표 자리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만했던 강지훈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편 아파트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경비원들을 하찮게 여기던 일부 입주민들도 조태성 어르신의 일침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경비실에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주는 입주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 저를 무시하던 몇몇 입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박경비님,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저희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태성 어르신이 다시 경비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경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군. 네, 어르신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태성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겠나? 결국 자네가 스스로 지켜낸 거지. 다만 세상엔 아직도 강지훈 같은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잊지 말게.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라는 걸.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어르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의 아침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단지를 돌며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죠.